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재준의 뚜벅뚜벅 출판 기념회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께 이 책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 책은 두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편은 이재준의 스토리가 적혀져 있고요. 두 번째는 미래의 도시는 어떤 비전과 담론으로 가야 되느냐라는 도시의 비전과 담론이 2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재준의 뚜벅뚜벅 책자를 프레젠트 함께 하시겠습니다. 충남에서 태어나서 포항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골목길에서 채소 장사를 하셨고 아버지는 보일러 공으로서 막노동을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어머님은 채소를 팔 물건을 시장에서 떠서 광주에 이렇게 매일 아침 들고 오셨고요. 아버지는 늘 학창시절에 저는 늘 그 미장 공사를 따라갔는데 시멘트, 물, 모래를 섞어야 되는데 그때 늘 손으로 이렇게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그거 왜 손으로 하십니까? 장갑 끼고 하세요. 그러면 언제 시간이 있어? 그냥 빨리빨리 해야지. 그러면서 평생을 그러시다가 그 시멘떡이 중독이 돼서 혈액암으로 70세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의 골목 시장의 채소 장사의 힘, 또 노동자의 힘으로 제가 성장을 했죠.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요? 월세를 매번 살았는데 부모님이 처음으로 집을 하나 장만하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게 눈에 선한데요. 저희 어머님 오늘 오셨는데 어디 계시죠? 어머님, 저기 계시네요. 저희 어머님 매일 새벽기도로 아직도 저를 기도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제가 지금까지 온 것은 두 여인 때문입니다. 어머님과 저 아내 두 사람 때문에 이렇게 우뚝 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살던 동네는 윗동네와 아랫동네로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빈민촌이었던 아랫동네가 있었고요. 윗동네는 포항제철 사원주택 삐까번쩍한 주택단지가 있었습니다. 아랫동네 우리 사는 저나 저희 친구들은 윗동네가 동경의 대상이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 있을까? 다 같이 이렇게 잘 살 수는 없을까? 그게 매번 동경이었는데요. 그 동경의 꿈이 저를 도시계획 단지계획의 전문가로 키웠습니다. 대학을 처음 들어가 보니까 이념 격차, 또 문화 격차, 빈부 격차가 한꺼번에 올라와서 굉장히 반항도 많이 했는데 그 당시는 전부 다 이렇게 대학에서 데모를 하든 군사 정부와 투쟁하던 시기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도 3학년 말까지 거의 학생운동에 매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선배들이 졸업하면 구로공단과 안산공단에 가서 노동운동을 해라 라고 권유를 했었습니다. 노동자의 아들로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노동운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부모님이 계시는 아들이 노동운동을 하는 게 옳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결국 선배들한테 저는 여기서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전문가 운동을 나중에 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공부만 매진했습니다. 석사와 박사를 계속하고 35살 나이에 대학 교수가 됐죠. 대학 교수가 돼서 학자로서 전문가로서 활동도 했지만 그때부터 이제 전문가 시민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도시계획 분야, 환경 분야 두 분야를 했었는데요. 그때 평생의 동지 염태영을 만났습니다. 이 평생의 동지 염태영과 함께 그 당시는 환경운동가, 시민운동가였는데요. 함께 수원의 미래를 설계하고 또 구상을 했습니다. 정치적 꿈을 가졌던 염태영은 시장에 당선이 되고 6개월 뒤에 제가 부시장에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생각과 가치가 비슷한 거의 같은 사람끼리 같이 만나서 일을 하는 그 즐거움은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죠? 염태영과 제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부시장 5년 동안에 정말 많은 일들을 했는데요. 컨벤션 센터나 지금 막 만들어지는 우리 농업체험박물관이나 또 마지막에 짓는 아직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군공학 이전에 스마트폴리스 구상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이루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졌던 기본 철학은 도시의 주인은 시민입니다라는 것이 부시장 행정 철학이었습니다. 당시 공무원들이 굉장히 어색하고 어려워했습니다만 5가지 시민 참여 모델을 만들어서 실험을 했습니다. 좋은 시정위원회, 또 주민참여 예산제, 또 시민계획단 마을 만들기, 또 시민 배심원제, 이렇게 5가지 모델을 전국에 처음으로 만들고 시장님 이렇게 합시다라고 해서 계획부터 갈등 조정에 이르기까지 5가지 모델을 추진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입니다. 도시의 미래, 20년 뒤의 미래를 책상에 앉아서 공무원과 전문가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자라고 만든 것이 시민계획단입니다. 지금은 한 180여 개의 지자체가 이 모델을 따라서 벤치마킹하고 그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원의 다양한 정책들이 전국으로 이렇게 파생된 거죠. 그 다음에 기억나는 또 시민과 했던 정책이 생태교통 국제 페스티벌입니다. 한 달 동안 차 없이 생활해 봅시다. 얼마나 환경이 좋아지고 얼마나 경제가 활성화되는지를 한번 체험해 봅시다. 물론 시민들이 반대를 많이 했지만 결국 설득을 하고 저는 이 지역에 도시 재생을 시키겠습니다. 요즘 문재인 정부가 말한 도시 재생 뉴딜의 원조입니다. 한 달 동안 아주 성공적으로 축제도 마치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행궁동 경제도 살아났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모델들이 뒷받침이 돼서 생태교통 국제 페스티벌이 요하네스버그,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에서 대만의 까오신까지 전파가 됐고 이제 멕시코로 전파가 될 것 같습니다. 수원의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되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시민 참여 정책이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국내상은 그 당시 한 100여 개의 상을 받았고요.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국제상입니다. UN 해비타트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5년간의 부시장을 마치고 나서 문재인 정부가 저를 불렀습니다. 20년 학자 5년의 행정 경험을 인정한 것이죠. 여러 가지 대통령의 정책 설계사로 했는데요. 거슬러 올라가면 노무현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대통령 후보자 시절에 국민성장이라는 정책 기획을 했었고요. 지금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또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전문가로서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는 쿠웨이트 압둘라, 우리나라가 신도시를 잘 만드는 그 기술을 외국에 수출하는 것인데요. 압둘라 신도시 총괄 MP를 맡고 있고요. 서울 마곡 120만 평의 마곡지구 총괄 MP를 맡아서 스마트한 도시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문가이자 정치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2016년 여러분 기억나시듯이 촛불 적폐를 청산하자는 국민적 염원으로 만든 촛불 집회도 시민들에게 열심히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지역위원장으로 선임이 되고 시도의원들 또 당원들과 함께 시민들과 함께 열심히 골목에서 거리에서 광장에서 시장에서 주민들과 만나고 협의하고 또 정책을 만들어 갔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정당인 최초로 300인 원탁 토론을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현대화 사업에 이걸 반영해서 전국적으로 이 모델이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소통과 협의와 협치의 정치 또 아르로부터의 정치 능력을 인정받아서 탐관왕의 수상을 했고요. 최고의 지역위원회 최우수 지역위원장으로 별칭을 얻게 됐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이제는 이제 전문가이자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갖고 있는 비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인구는 54%입니다. 과거 100년 전만 해도 15% 살았는데 54%가 살고 있고요. 2050년 앞으로 30년 뒤면 전 세계 인구가 74%가 살게 됩니다. 대부분 도시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도시는 다양한 문제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 환경적 문제, 또 경제적 문제, 빈부격차도 있고 또 주택 문제, 교통 문제 등의 물리적인 여러 가지 환경 문제도 있죠. 그런 문제는 조수란 이재준의 뚜벅뚜벅 책에 그런 비전과 담론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단어들이 이겁니다. 모두를 위한 포용도시, 도시재생, 또 국토 보유세, 토지 공개념, 또 DMZ 남북평화특별자치시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담론들이 이 책에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63일 동안 적폐청산의 가장 상징적인 공수처실을 위해서 아침마다 1인 시위했습니다. 1인 시위를 하면 여러 사람들이 응원도 해주시고 또 직접 함께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결과 12월 31일 작년에 드디어 공수처법이 통과된 거죠. 권력의 주인이 국민들이 승리한 겁니다. 넘어가 볼까요?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저는 여러 가지 꿈도 많습니다만 그걸 압축하면 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5년 동안 부시장을 하면서 행정할 때 가졌던 행정의 철학을 정치에도 접목하고 싶습니다. 집단지성의 시민들이 함께 정치에 참여하는 참여 정치를 하고 싶다. 그래서 계파 정치에서 협치 정치로 또 이념에 머물러 있는 이념 정치를 생활 정치로 좀 끌어내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따뜻한 포용 국가를 실현하고 싶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이걸 추구하고 있는데요.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세밀하게 추구해야 됩니다. 계층 간의 갈등이나 양극화나 불평등의 문제를 더 해소시켜야 됩니다. 마지막 비전은 한반도 신경제 구축입니다. 제가 이 지역의 3대 경제 성장판으로 북선 테크노밸리, 일본 국도 활성화, 도시재생 뉴딜 같은 것을 많은 언론에 이야기하고 또 직접 발표도 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전체의 경제 성장판이 열리려면 한반도 신경제가 구축돼야 됩니다. 이런 세 가지 정치적 비전으로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려고 합니다. 장안을 장안답게 또 나라를 나라답게 이제 더 준비된 이재준이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장안의 역사를 새롭게 쓰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수원의 역사를 새롭게 쓰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쓰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